네, 2024년 5월 28일 이정훈입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됐네요. 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 아주 중요한 공수교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실탄을 다 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수교대가 일어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수비를 해야 하는 쪽으로 몰립니다.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고 분위기 좋을 때 밀어붙여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그때 성공하지 못하면 썰물을 당하고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를 잘 막아내지 못하면은 앞에 우세했던 세력이 패배합니다. 최혜병 특검 하자는 민주당 주장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5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어거지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이것 또한 허망한 일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별렀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력을 상실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 최용건 씨, 육사 출신의 역술가를 동원해서 윤석열의 운 봤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강한 금기운인데 화기운을 만나면 위기죠. 금이 녹을 수도 있죠. 근데 화기운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이 쇠는 오히려 담금질, 굉장히 불에 뜨거워져서 또 두들겨 맞아서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쇠는 고통스럽지만 쇠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최용건 씨가 윤석열의 운명을 자기가 역술로 풀었었는데 이제는 반전이 일어난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김호중과 윤석열이 십자파워를 맡고 있는데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못하면은 죽음이다 라고 봤는데 민주당이 쏜 십자파워가 윤석열을 격침하는 데 실패한 걸로 봅니다.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얻어맞아야 할 차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상병 특검법 29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넷으로 부결됐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부족했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게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이걸 야권으로 본다면 범야당 6개 정당 무소속 포함해서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이 최혜병 특검 찬성하면 179명이 나옵니다. 179표. 나왔어요. 근데 국힘당에서는 김근태, 유이동, 안철수 해서 5명이 나는 특검법 찬성하겠다. 야당에 동조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179명 더하기 5명 해서 184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5명이 찬성한 걸로 보이는데도 179명이 나왔다. 그러면 범야권 6개의 범야권 단체에서 5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그 이탈표가 누군지 또 개딸들은 수박 찾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재명 리더십의 도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재명도 때가 있는 거죠. 때를 놓치면 그때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한 공격을 받습니다. 항용유예라고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그 다음은 추락입니다. 윤석열이 추락하느냐 이재명이 추락하느냐는 두 사람의 내공 차인데 저는 내공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한두 갑자 위라고 그냥 기자의 촉으로 봐왔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글쎄 프랑크의 왕이 그 캐노사의 굴욕인가요? 교황한테 굴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황이 거꾸로 굴복하는 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역사는 이미 교황 우위를 증명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 꼴을 이재명은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최용건 씨가 운세로 푼 것처럼 감옥에 간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작전을 잘 펴야 되는데 민주당이 떨이 판매를 했어요. 떨이 판매.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업회의소법 이 4가지 법안을 그냥 단독으로 처리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개의 법들을 처리했는데 이 4개의 법은 여당이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온 거죠. 근데 민주당이 자기네끼리 통과를 시켰어요. 국힘당은 어차피 반대해도 통과될 거니까 불참한 가운데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4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통과시켜도 거부될 게 뻔한 건데 나 이만큼 노력했어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끝나니까 떨이 판매한 거예요. 그게 통과되면 좋지만 버려지는 게 되니까 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세력들은 민주당을 배신자로 볼 겁니다. 이재명의 꽃길은 서서히 빗길로 바뀌어갈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역시 이 법 자체가 얼핏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거 하게 되면은 또 전세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아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 법들을 참 어려운 사람 있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다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면 경제는 더 나빠지잖아요. 그거 민주당도 다 알잖아요. 근데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건데 이걸 떠리로 던져놓는데 대통령이 거부하고 그걸로 소멸이면 이걸 혹시나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저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참 민주당 하는 걸 보게 되면 좌파 언론인 한겨레라든지 하는 거 보면 참 처절하고 불쌍해요. 뭐 한겨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해병대 군사경찰이 자기네가 조사한 거를 경찰로 넘깁니다. 이거는 넘겨봤자 경찰은 그냥 참고자료로 살 뿐이고 새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가 있었다. 주로 대통령이 걸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보류가 되면서 해병대에는 군사경찰이고요. 또 국방부에도 비슷한 헌병 조직이 있죠. 거기서 다시 조사해라 라고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돌리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대통령실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바뀌는 게 뭐야?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는데 경로라는 거는 단어를 경로라고 붙일까 그렇지 뭐가 경로입니까? 소리 지르면 경로입니까? 소리 안 지르고도 화내는 방법은 많아요. 저는 소리 잘 안 질러요. 근데 소리 하나 안 지르고 사람 바짝 닦아 세울 수 있습니다. 저 소리 안 질러요. 경로 소리 지르면서 오히려 사람들 긴장 풀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장난을 치면서 경로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데 개입하든 말든 뭐 어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누구야? 법무부 차관했던 사람 김 누구죠? 갈 때는 행안부 장관 딱 불러갖고 법무부 장관 불러서 경로하면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때는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면 시비를 걸어. 이런 식으로 한겨레 이런 것들은 계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 이제 하다 보면 피로해지고 별거 아니란 걸 사람들이 알아차리잖아요.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재명의 시간도 끝나갑니다. 십자포화를 윤석열 대통령 견뎌낸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국힘당에도 나경원 같은 사람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기는 쪽에도 밀물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썰물에도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그런 세력은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커지면 윤 대통령이 위기를 맞겠지만 뭐 어느 정도 있다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은 지금 검사 사칭 사건에서 KBS PD가 그 사칭 사건을 꾸민 거는 분명히 이재명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등등 이제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자꾸 가고 있죠. 저는 재판이 어떻게 하느냐. 재판부가 이제 아주 비겁하게 그 서강대 나온 판사가 질질 끌면서 1심 판결을 22대 총선 전에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안 하고 도망쳐 버렸죠. 그러나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다음 재판들은 피할 수도 없이 판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은 공수교대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은 잡으면 돼요. 이제 윤 대통령이 주력할 거는 김정은과 푸틴과 시진핑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특히 김정은을 잡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근데 고민할 것도 없어요. 결심을 하면은 그 고민은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누구? 작전사령관들이 하는 겁니다. 잡아. 지시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 집권 야당과 실권 여당이 대립하는 게 현실이지만 그걸 뚫고 나가면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고 경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그게 윤 대통령이 주어진 과업인데 그걸 수행했으면 하는 기대를 밝혀봅니다. 감사합니다.